정치가 이렇게 삼류가 된 데는 국민들이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인데 이런 게 다 책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을 못 믿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표를 줄 수 없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뽑아줘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뽑았고 그 지난번에도 뽑고 계속 실망하면서 또 이제 뽑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혹시 국민의힘을 그 후보를 안 찍고 다른 예를 들어서 무소속이라든가 아니면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이런 데 찌면 표가 보수표가 분산돼 가지고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될까 봐. 민주당 되는 거는 안 되지. 이래서 이제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놓고 뽑아주면은 또 실망하고 박근혜 대통령 배반해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나. 지금은 또 윤석열 대통령 배반하고 뭐 이러지 않나. 준석이 같은 놈은 또 지금 무슨 설쳐대면서 무슨 이제 이낙연 신당하고 합치질 못하니까요. 이낙연 신당 까고 앉았어요.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 굉장히 실망했다. 자기 공격한다 이거예요. 자기 공격하면 윤핵관이야. 그리고 자기 공격하는 사람은 다 윤핵관으로 몰아서 실망했다고 그래요. 그럼 요단강 건넜거든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 왠지 전략적 선택은 이준석 신당은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맛이 간 것 같아요. 이게 병립형으로 가든 아니면 연동형 비례로 그나마 연동형 비례로 가면은 끔부가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준석이는 노리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민주당도 자기네들 한석이 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립형 뭐 무슨 이런 거보다는 병립형으로 가서 비례해서 더 많은 석을 먹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연합정당들하고 합세해서 뭐 윤석열 탄핵 이런 쪽으로는 몰아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2, 제3의 위성정당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합쳐서 윤석열 탄핵 이런 거 할 때는 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감옥 안 가려면은 그 연합정당이고 무슨 위성정당이고 결정적으로 내 편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 불안하니까 이거 병립형으로 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병립형이라는 건 민주당의 표를 하는 민주당의 그 병립해서 연동을 해서 병립해가지고 비례의석을 따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뽑는 거니까 그게 이제 과반이 안 되더라도 나를 보호해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같은 애들이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어요. 병립형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허상이거든요. 그 표가 많지 않아요. 얘네들 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준석을 누가 찍겠어요? 이낙연이하고 합치면 그나마 찍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낙연의 호남 사람들은 이재명 실망했고 국힘당은 절대로 안 뽑아줬는데 준석이도 국힘당 까고 윤석열 까고 그러니까 준석이 너도 그래 나쁜 놈이고 그 이낙연이는 그래 호남에 그래 아유 우리 호남의 아들이니까 그래 재명이는 안 돼. 그렇게 뭉쳤으면 호남에서 그래 준석이를 또 이렇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이하고도 요단강 건넜네. 그러면 준석이는 표가 나올 데가 없어요. 보수파는 안 찍죠. 민주당 지지자들을 준석이 안 찍죠. 민주당 지지자 그나마 쪼개진 게 이낙연을 찍죠. 그렇다면 준석이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수의 시민들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뭐 자유우파 시민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요. 국민의힘을 그냥 무작정 미워도 다시 한번 하다가는 또 지금까지 당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불안하던 대로 왜 안 싸우냐 맨날 우리 이러고선 무슨 야 부정선거 하는데 왜 안 싸우냐 뭐 이재명 왜 감옥 맨날 이런 게 아니라 싸워줄 사람 필요한데 국힘당은 그런 사람 공천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악하게 우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은 국힘당 그래 응원해. 그런데 자 비례대표는 우리가 자유통일당에 건져주는 게 좋겠다. 우선 비례만 놓고 보면 건져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게 사표되는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이상이면 사표가 안 돼요. 오로지 표가 돼요. 그게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몇 석 가져가잖아요. 걔네들 저 좌파 애들이 왜 정의당을 찍겠습니까? 걔네들은요 매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혹시 잘못할 때 정의당이 더 시뻘건 애들이니까 더 시뻘겋게 해서 민주당을 시뻘겋게 만들려고 거기서 몇 석 가져가잖아요. 비례해서. 그런 식으로 사표가 안 된다니까요.
아주 미미하게 나올 때가 사표되는 거지. 그 데드라인만 넘기면은, 그러니까 장사로 말하면 블랙 이븐 포인트 있잖아요. 그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만 넘으면 다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도 손익분기점만 넘으면 의석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비례에서는 자유통일당에 어느 정도 몇 석이라도 정의당만큼은 최소한 안겨줄 수 있는 그 전략적 투표라는 거죠. 그 이제 지역구는 국힘당을 찍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찍고, 그다음에 비례 수도권 같은 경우입니다. 수도권 경우는 여기서 뭐 몇천 표 차이로 몇백 표 차이로도 갈리니까 오케이. 좋아. 국힘당 찍어. 마음에 안 들지만 찍어. 그러나 비례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비례는 뭐 자유통일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권에 예를 들어서 아주 안전빵인 지역 있잖아요. 호남이 절대 안 되고 민주당 간판으로는 절대 안 되는 지역에. 이럴 때는 이 아주 진짜 마음에 쏙 드는 투사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자유통일당이나 어디 자유통일당은 지금 지역구에서는 단일화 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일화 한다고 그랬는데 영남권에서 단일화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절대로 민주당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그럼 경쟁을 하게 되면 무소속 아니면 자유통일당 후보와 이제 국힘당 후보가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찢어져서 뭐 민주당 후보가 될 만한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산에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을 확 밀어주고, 그런데 그냥 대구 같은데 완전히 누가 봐도 이건 대구나 경남이나 경북에 완전히 화끈한 데 있잖아요. 거긴 뭐 우파가 표가 갈려도 민주당은 절대로 안 되는 지역에는 딱 안테나를 꽂고, 그래 이번엔 이 비겁한 국힘당 이놈 대신에 야 투사 저거 한번 밀어주자. 투사 한 명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안정권하고도 방송을 했는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안정권 같은 친구가 저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 또라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똘끼루다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뭐 난리치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난리 쳐봐요. 이야 이 새끼들은 뭐야, 그리고 막 다 때려갖고 김두한 의원이 그 전에 막 똥바가지 피듯이 그냥 거기서 그냥 난리치면은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투사 있잖아요. 자유투사로 광화문에 됐건 뭐 어떤 공산주의와 싸웠건 민주당 뭐 이재명하고 싸웠건 아주 그냥 몸 바쳐서 싸우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이 아주 안정적인 데 나간단 말이에요. 국힘당 공천이 아니라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다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 우파 시민들이 그래 이번엔 이놈을 찍어주자. 무소속인데 이놈을 찍어주자. 내가 이놈을 찍어줘도 표가 국힘당하고 갈려도 민주당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 계산을 해야죠. 그런 안전빵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영악해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무효도 다시 한번 국힘당 찍고 아니면 아예 투표 안 해. 이러니까 이 모양으로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투표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국힘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뭐 50석 이렇게 가져가거나 150석이 만약에 안 돼도 30석 가져갔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130석, 140석 가져갔다고 쳐요. 근데 민주당이 이낙연 당하고 찢어져 가지고 이낙연 과반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부정선거 안 했다고 치는 거예요. 부정선거 하면 이제 판이 달라지지만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는 건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그거 아니면 뭐 게임 이런 거 의미가 없는 논평이고요. 막았다고 치고 윤석열 정부가 잘 막았다고. 그러면 이낙연하고 찢어지는 표로 이낙연 당이 수도권에서 먹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해방을 나서 여기서 반사 이익을 받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한 10석 정도 가져가거나 뭐 7, 8석 가져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보다는 쪼그라들어서 과반이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럼 자 민주당 찌그러들어서 과반 안 돼. 한 130석. 국힘하고 비슷하게 가져갔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은 겁니다. 국힘 민주당 한 130석, 뭐 130몇 비슷해. 저기에 이낙연 당이 한 10석, 이렇게. 정의당이 두세 석, 몇 석, 네다섯 석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그렇게 비율을 맞추면 국힘당이 한 130 몇 석,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이 저쪽에 정의당만큼을 여기서 비례대표로 먹는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무소속의 진짜 꼴통 투사들. 앞뒤 안 가리고 진짜 국회에 들어가서 정의롭게 싸울 사람들. 불의를 보면 그냥 금배지 떨어질 각오에 뭐 국회 선진화법인가 뭔가 그거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대가리 박치기를 그냥 받을. 그럴 사람이 몇 명, 한두 명만 들어가면요. 판이 달라져요. 왜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비겁하게 했을 때 한 사람이 현역이 나와서
이거 부정선거다. 선거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선 증거 딱 들이대고 국회에서요. 거기서 대정부 질의하면서 뭐 행안부 장관 나오세요. 선거 관리 똑바로 한 겁니까? 내가 이런 증거가 있는데 자 봉인지 이렇게 뜯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자 선관위원장 나오세요. 우선 거기서 쏴붙이면은 선거 다시 하면 이 사람 금패치 떨어질 거 각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선 파헤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공산당 뭐 간첩 같은 놈들 뭐 민주당에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이재명의 범죄하고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날치기 하려고 그러면 6탄으로다가 박치기로다가 그냥 딜이 받아가면서 선진화법으로 내가 감옥 간다 그래. 그러나 이 법은 막아야 돼. 내가 절대로 통과 못 시켜. 내가 이 의사봉 이거 빵빵빵 치는 거 내가 끌어안고 죽는다. 그러고 이거 끌어안고 스크럼 짜고 나 선진화법으로 해서 나 감옥 보내. 그러나 이거 통과는 못 시켜. 이럴 투사 한 명, 두 명. 그 무소속에 있고 거기에 자유통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정의당 숫자만큼 대여섯 명 여기서 스크럼을 짜고 비겁한 자 국민의힘 다 이놈들아. 자, 이 법은 통과 못해. 이러고선 해면요 나라가 달라져요. 그러면 국힘당 애들도 매기 효과로 우리도 싸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인기를 끄는 겁니까? 민주당하고 싸웠기 때문에 인기를 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싸우니까 박수치고 한동훈 신드롬 하니까 잘생겨 보이고 수투발도 기가 막히고 수투발 기가 막힌 사람 의원이 뭐 한동훈 위원장 하나예요? 그러나 싸운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말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주먹으로 싸우고 육탄으로 싸우고 그다음에 부정선거와 싸우고 증거로 싸우고 정책으로 싸우고 이런 사람이 몇 명 들어가 보십시오.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번에 좀 연구를 할 필요 있다. 각자 자기 지역에서요 연구를 하세요. 이 지역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소속을 찍어주면은 이거 표가 갈려서 국힘당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찍으면 안 되지. 그럼 국힘당 찍고 요 지역은 내가 무소속 찍어도 국힘당 얘들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내가 찍은 무소속이 된다. 민주당 애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전략적 투표하고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도 한번 정의당만큼의 의석수는 만들어주는 그런 필요하다. 아니면요 그냥 미운하거나 또 그렇게 하죠. 그러면 또 지금의 꼴이 또 그렇게 됩니다. 맨날 국힘당 욕만 하고 찍어주고 욕하고 찍어주고 민주당한테 맨날 당하고 부정선거도 당하고 이재명 같은 놈도 맨날 나와서 저렇게 저쪽은 막 똘똘 뭉쳐서 막 개딸들하고 뭐 난리치는데 이쪽은 뭐 태극기 부대라고 막 무시하고 광화문 세력 그냥 막 또라이로 취급하고 음모론자로 취급하고 이렇게 돼요. 맨날 그래요. 맨날. 이번에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략적 투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국민들이 이제는. 그게 혁명입니다. 시민혁명. 표로서. 미워도다 계속 찍는 건 혁명이 아니에요. 혁명이란 거는 기존의 룰을 깨고 하는 게 혁명 아니에요. 그게 총으로 할 때는 군사혁명이고 표로 맨날 국힘당 찍었는데 또 찍는 건 혁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전략적 투표하면서 때로는 무소속을 과감하게 찍고 때로는 비례대표 자유통일당을 찍고 싸워줄 때를 그게 혁명이에요.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안 될 것 같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이구 예상외 손전 무소속 돌풍 무소속이 막 10석이 나와. 근데 다 또라이 같은 그냥 막 투사들이야. 아주 국회를 다 뒤집어 놓을 놈들이야. 그게 들어가고 자유통일당이 막 비례대표에서 뭐 상상외로 선전 국민혁명 시민혁명 이래서 거기서 막 10석 이상 이러면 확 달라져요. 그럼 국힘당도 쟤들도 그냥 투사가 돼. 왜냐면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투사들이 없으니까 아유 시끄러운 놈 있어. 징계 저놈 징계 이렇게 나와요. 5.18 무슨 뭐 얘기 저거 5.18 시끄럽게 만들어 징계 이렇게 나와요. 5.18 명단가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런데 막 국민들이 환호해봐요. 그럼 야 나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냐 어떻게 돼? 부정선거 때려잡자 이렇게 막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나오면 그게 막 응원을 하네 국민들이. 야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힘당도 그러면 슥 나온다. 그게 매기 효과예요. 전략적으로 이번 총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합시다. 각자 지역구에서 생각을 각자 상황이 다 지역구마다 다르니까 자기 지역구의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혁명 줍시다. 맨날 부정선거도 그래야 막아요.